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쓰기 연습 1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읽기 쓰기 연습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1차시 때 좀 어떻게 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쓰기는 기본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주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지를 위주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차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2차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영작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한글을 쓸 때도 짧은 글을 이렇게 쓰죠. 그것도 제가 라이팅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길고 에세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멋지게 쓰는 글 그런 글들이 모든 것이 다 라이팅이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쓰는 것들 일기 이런 것들도 다 라이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의 영작도 마찬가지인데 영작은 우리가 보통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영작도 커뮤니케이션인데 스피킹처럼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그쵸? 쓰는 거죠. 글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written이라고 하죠. 그러면 말로 하는 거는 spoken communication이에요. 자, 요거는 written communication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your thought into text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텍스트로 옮기는 것이 바로 English writ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written communication이면 상대방이 내가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즉 독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리더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독자를 audience라는 표현도 써요.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한글도 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써요? 더 고민되고 여러분들의 뇌가 아마 더 많이 그냥 바삐 움직이고 또 거기에 다른 감정도 생기죠. 어떤 감정들이 생겨요? 두려움, 어려움, 막 짜증나는 거 이런 것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을 통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러한 두려움, 그 다음에 어려움, 짜증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한 학기 동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내가 박은하 교수님한테 배웠던 영작 수업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라는 정도만 기억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작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글을 쓸 때. 또 1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먼저 쓰는 거라고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영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우리가 문장을 보고 어떤 단어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영어로 옮길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한글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예시를 놨는데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나는 친구들을 위해 몇 권의 책을 샀다. 친구들을 위해 나는 샀다 몇 권의 책을. 같은 말이죠. 샀다 몇 권의 책을 나는 친구들을 위해. 일단 문제 없어요. 몇 권의 책을 난 샀어. 친구들을 위해. 아무 상관없죠. 다 알아듣죠. 단 이제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할 때 나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 뭐 했다고 그러면 샀어 뭐 이러면 그럼 뭐 샀는데 그럼 책 샀어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는 자 라이팅을 할 경우에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공책이나 책에다 메모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나중에 과제로 걷습니다. 강조합니다. 자, 1학기 때 또 작년에 이거 수업할 때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는 친구들을 위해 몇 권의 책을 샀다. 아까 영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서라고 했죠. 자, 이거 보니까 뭘 먼저 쓸 것인지 고민을 해요, 지금. 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영작을 할 줄 아니까 I를 먼저 쓰고 샀으니까 but를 쓰고요. 몇 권의 책이니까 several books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for my friends.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문장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친구들을 위해 나는 샀다 몇 권의 책을. 이거 그대로 영어로 옮길까요? For my friends, I bought several books.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작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문장 뭔가 이상할 거예요. 하나 써볼게요. 자, 샀다 몇 권의 책을 나는 친구들을 위해. 한국말은 이렇게 두서없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영어로 옮길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요? 아,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의식적으로 영어를 순서가 있다라는 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진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한글은 소리 언어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 다 가능한데 영어는 문법 언어거든요. 구조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트럭처라던가 구문론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영어의 구조를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문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에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영어로 옮길 때 순서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수대로 가는 겁니까? 어렵게 말하면 그냥 문법이 되는 거예요. 자, 퀴즈 한번 합니다. 앞에 문장에서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은 몇 개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로 그대로 옮긴다면. 제가 썼던 바로 그거밖에 없죠. I bought several books for my friend. 그거밖에 없어요.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4개나 되는데 순서 바꿔서 말하더라도 의미가 다 전달되는데 영어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게 되면 한국말처럼 그렇게 막 바꿔서 쓰게 되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한 문장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익히면서 사실은 라이팅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리딩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읽기라는 행동이라던가 이 쓰기라는 행동 자체는 단순하게 읽거나 쓰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커그너티브적인, 그러니까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모든 활동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리딩과 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나는 친구들을 위해 몇 권의 책을 샀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 영어로 쓸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생각했어요? 자, 순서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뭡니까? 주어라는 걸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영어는 주어가 먼저 오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문장에 보게 되면 나 샀어. 책을 친구들 위해서 샀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도 한국말은 상관없어요. 근데 영어는 bought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영어랑 우리말이랑 여러분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차이점보다는 그래도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작품, 그 나라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같은 점이 많지 않다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겠죠? 자, 봅니다. 이번 차시는 주로 이렇게 영어가 어떤 개념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연하게 문법을 공부하면서 영어 문법 너무 어려워. 너무 하기 싫어. 영어 포기했어. 작년에 시험 볼 때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어서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기말고사 때 왔는데 영어 포기했다고 하거나 어렵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법이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그 틀린 문법을 찾는 시험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법 배웠던 거를 실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그 문법을 활용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문법을 배워서 내가 스피킹을 배워도 그 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과 경험이 없다면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힘들겠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노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통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익히고 여러분들이 기본 구조는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거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자, 영어는 순서가 있고요. 근데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와요? 주어부터 오고, 제가 1차 시 때 설명했는데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전치사가 오고 명사가 온다. 이 자리는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해진 뭐에? 자리에. 주어 자리에 제가 박스 안에 넣어줬던 거 혹시 생각나실까요, 여러분?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점점 이렇게 문법이 바뀌어도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안 바뀌었죠. 즉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단어나 표현을 넣어서 말을 쓰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I bought several books for my friends라는 문장을 쓸 때, 자, 주어 자리에 정해져서 I를 넣었고요. 동사 자리에 정해진 동사를, 들어가야 될 동사를 넣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목적어 자리에 정해진 단어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ooks란 단어를 넣었죠. 자, several 같은 경우는 그냥 books를 꾸며준 거고, 즉 여러분은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단어가 들어간 것, 정해진 품사가 들어간 것들을 리딩을 할 때는 거꾸로 분석을 하고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라이팅을 할 때는 반대로 그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영어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정해진 뭐에 따라 말을 하고 쓰려면 법칙이 있을까요? 바로 순서. 자, 순서에 따라 말을 하고 쓰려면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뭐예요? 문법입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했었던 곳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기업 강의로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무슨 의뢰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글로벌 회사였어요.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무슨 의뢰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영어 회원? 비즈니스 회원? No. 문법 가르쳐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그것도 외국 회사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편의점 가면 많이 팔아요. 거기서 브랜드 제품을. 그런데 문법을 의뢰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원어민 선생님의 회화 수업에 보냈어요. 6분을. 특별히 이제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뭔가 그 개인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임원으로 승진하셔야 되니까 그런 어떤 소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인 코멘트가 뭐라고 왔냐면, 그래머를 공부해서 다시 와주세요.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스피킹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국말 얘기했을 때도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샀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샀어요, 책을 친구들을 위해서 몇 권, 이렇게 해도 영어는, 우리말은 상관없지만 영어는 안 된다고 했죠. 즉 스피킹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거나 다 문법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시간은 그 문법을 중고등학교 때처럼 틀린 거를 찾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운 문법을 가지고 말이 되고 글이 되도록 써보는 거를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을 늘려서 말하게 되면 문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줄여서 문법이 된 거고요. 자, 이래서 이 문장의 법칙은 바로 말의 법칙이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스피킹을 할 때 문법 순서대로 말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I told you.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죠. 뭐 하라고? 라고 할 때 이 told라는 단어는 you를 쓰고 나면은 to를 써서 행동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럼 I told you to study English. 여러분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말했죠? 라고 하면서 그 문법 순서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법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말해서 순서라는 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이란 단어가 싫으면 그냥 순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퀴즈 하나 합니다. 이번 차시 퀴즈 많아요. 이게 퀴즈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수업하다가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간혹 서프라이징 퀴즈를 해요. 자, 어떤 거냐면 뭘 찾아서 올려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 다음에 커피 쿠폰을 쏘거든요. 자, 커피 쿠폰 좋은 거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오늘은 커피 쿠폰 없습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에 좀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말과 영어에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차이가 아예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는 한국말은 뭐가 없어도 말이 가능합니까? 전달이? 아까 막 섞었잖아요. 그쵸? 순서가 없이 말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내 영어는 정해진 뭐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사실은 이 라이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한 학기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문장의 구조가 보이면서 내가 영어가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학기 목표 달성한 거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문장을 만들 때 쓰이는 가장 최소 단위가 뭘까요? 아까 I bought several books for my friends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다 개별적이었죠, 이게.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어들이 다 제각기 명칭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단어를 분류하고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영어 단어가 몇 개나 될까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영어 단어 개수는 몰라요. 대신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 요 정도로 분류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끼리끼리 묶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품사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품사. 한번 했죠? 1차 시때. 한 번 더 복습입니다. 말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저하고 말할 때 속도 늦추지 않고 똑같이 하셨습니까? 자, 이게 예전에 이렇게 영어 같은 거 가르칠 때 팔품사 아무리 잘 알아봤자 영어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얘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주어 자리, 정해진 동사 자리, 정해진 목적어 자리에 자,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명사라는 것을 알고 이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문장의 순서를 문장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글을 쓸 수가 있겠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즉 품사는 그냥 베이직한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영어를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패턴을 잘 모르고 스펠링을 잘 몰라서 그 단어가 명사라고 생각하고 동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품사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읽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수업이 이제 라이팅 위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읽기는 인쇄된 문자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라이팅이다 보니까 순서, 문법, 문장의 법칙 뭐 너무너무 지금 반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라이팅이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 그게 이제 읽기가 되는데 반대의 활동으로 상대방이 한 거를 갖다가 순서대로 보면서 그거를 내가 번역하는 거예요. 자, 읽기는 인쇄된 문자열을 언어의 소리로 번역한 기술을 이거 말 어렵다, 그쵸? 자, 형태서, 의미로, 통사로. 이게 영어에 있는 어떤 학문이에요. 저도 이거 배웠거든요. 영어 영문학을 했으니까. 형태서 이제 단어 형태, 명사냐, 형용사냐 이런 거, 의미. 예를 들어서 뭐 book 하면 책인데 영어는요. I saw her crossing the street. 이 문장을 하나 놓고도 의미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내가 그녀를 길을 딱 건너고 있는 그 순간 본 거예요. 가장 제너럴하게 해석되는 거는. 하지만 과연 그럼 내가 그녀를 저쪽에서부터 미리 알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 의미론을 추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의미론 시간을 재밌기는 했는데 시험은 못 봤어요.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내셨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 의미론이 문장을 하나 놓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게 이게 되는 거. 통사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문법입니다. 신텍스라고 해서 결국 이 영어의 읽기는 이 통사론이라는 것은 문법이라고 했죠. 제가 문법을 모르면 사실 실마리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간혹
내가 리딩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뭐냐면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왜? 문법은 기능과 의미를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미를 알아도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못하게 되는 건 거죠. 여러분, 문법 잘 알아두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읽기는 어떤 대상을 인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just 읽는 행위가 돼요. 근데 comprehension, 혹시 토익 같은 거 공부할 때 RC라고 하죠? reading comprehension. 자, comprehension은 뭐예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읽기는 인쇄된 문자열을 언어의 소리로 번역하는 기술을 사용한. 이거 제가 읽으면서 안 그래도, 이거 말 되게 어렵다 이랬죠? 자, 그때 저스트 읽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시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박은혜 교수님이 얘기한 게 이제 이해가 됐네? 자, 그럼 뭐가 된 거죠? 컴프레hen션이 된 거죠. 자, 리딩을 해서 어떤 대상을 인지해서 아는 것까지 가야 여러분은 진정한 리딩을 한 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또한 읽기는 언어 습득, 의사소통, 정보나 생각의 공유를 생각의 공유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도 하고 나도 상대방이 한 말을 우리가 가끔 문자를 놓고도 상대방이 한 말을 어떻게 돼요? 오해하는 경우 있죠. 제가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는 선생님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동네 가서 제가 이제 주의를 한 거죠. 제 차에. 그런데 그분한테 문자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몇 시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쌤 동네에서 그러니까 저는 네 쌤 동네에서 가까운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뭐 간단하게 주로 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침표 여기서 기호를 찍었었어야 돼. 사실은 제가 기호를 안 찍었죠. 여러분 영어 라이팅에서는 특히 뭐 한국말도 마찬가지지만 기호도 하나의 언어예요. 근데 제가 네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쌤 동네에서 주유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쌤 동네에서 주유 중이에요. 근데 제 머릿속은 선생님네 동네에서 주유 중이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기름 넣는 줄 안 거죠. 그래서 오려면 한 30분 걸리겠군. 기름 넣고 이제 출발하겠네 라고 하면서 늦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나 생각의 공유를 할 때 이 읽기가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읽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써주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읽기와 쓰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읽기는 뭐냐면요. vocabulary. 우리 단어까지 생각해야 되고 스펠링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머도 생각해야 되고요. 문화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왜 이런 걸 했지? 우리랑 문화가 다르구나. 가끔 우리가 농담도 이해 못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familiarity. 나에게 익숙한 주제, 나에게 익숙한 내용은 사실 리딩이 잘 돼요. 여러분이 수능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내가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특히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해석이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야들은 잘 안 되죠. 그래서 formularity도 중요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같은 내용이 되겠죠. 난리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리딩이라는 것들은 참 많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문법으로만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하버드학원에서 그 라이팅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이제 그 호소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문법을 잘 모르니까 매일 아는 문법대로만 글을 쓰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 이메일이 잘 안 써져서 공부하러 왔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문법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암기해야 돼요. 우리 규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건데 다행히도 틀린 문장 찾으세요. 틀린 문법 찾으세요. 수업이 아니라 실제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라이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법이 저절로 암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스피킹을 하게 되면 스피킹도 되고 눈으로 읽으면 리딩도 되고 그리고 라이팅을 썼기 때문에 문장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어만 바꿔주게 되면 다른 글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서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안 읽는데 문제는 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글로 된 것도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다독을 한 사람이 한글도 책을 우리 모국어로 된 것도 많이 읽은 사람은 사실은 영어로 글을 쓸 때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풍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문법을 잘하게 되면 영어 문장도 풍부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가 말했어요. 모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외국어도 잘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